안녕하세요. 고니티비 건강백세입니다. 오늘은 단순하지만 무서운 말 한마디. 바로 나는 늙었어 라는 말이 우리의 뇌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으시나요? 이젠 뭐 해도 안 돼. 나는 이제 늙었어. 이런 말들이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실제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뇌는 생각과 말에 반응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뇌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동하지만 그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젊고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고령자들은 실제로 인지 능력 저하 속도가 더디며 낙천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노인의 경우 뇌의 특정 부위인 해마의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나는 늙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라는 부정적인 자기암시를 반복할 경우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신경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드는 등 실제로 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암시 효과입니다. 이 자기암시 효과는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복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마치 습관처럼 반복되는 부정적 언어는 뇌에서 하나의 자동 반응 회로로 굳어집니다. 매번 나는 못해, 나는 잊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해마의 기능은 점점 저하되고 집중력, 언어 능력, 학습 능력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 비하형 생각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실제로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몸에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뇌를 공격합니다. 특히 해마와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인 전두엽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5년 추적 조사에서 자기 비하 언어를 자주 사용한 그룹은 해마의 위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배 높았으며 기억력 검사에서도 평균 점수 차이가 15점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닌 생물학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각 습관은 신체 활동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외출 빈도가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며 결국 운동 부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결국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생각 습관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머리가 나빠. 이 말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제 학습 의욕을 약화시킵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합니다. 둘째, 나는 원래 기계를 못 다뤄.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처럼 일상적인 도구를 피하면 뇌의 문제 해결 영역이 자극되지 않고 인지 능력이 퇴화됩니다. 셋째, 나는 뭐든 느려. 이 말은 뇌의 처리 속도를 줄이는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 행동이 더 느려집니다. 넷째, 나는 사람 이름을 원래 잘 못 외워. 이는 기억 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지적 회피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이 나이에 무슨 자기 가능성을 제한하고 도전 자체를 막는 대표적 언어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퇴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겸손이나 현실 인식이 아닙니다. 뇌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침, 낮, 저녁, 시간 대별 뇌를 다시 깨우는 루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루틴을 갖느냐에 따라
뇌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 루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 오늘도 감사해. 이런 긍정적인 자기 언어는 하루의 기분과 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손가락 체조를 해보세요. 손가락은 대뇌와 연결된 말초기관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극하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좌우 손을 번갈아 깍지 껴서 위로 올리며 스트레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오늘 할 일 한 가지를 정하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자. 공원 산책을 10분 해보자. 처럼요. 낮 루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낮에는 최소 30분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리듬 있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때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 6잔 이상 마시세요. 탈수는 뇌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듭니다. 또 TV 시청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의 시간엔 손글씨 쓰기, 음악 듣기, 과거 여행 사진 보기 같은 능동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또한 낮에는 1에서 2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명상도 추천합니다. 이는 뇌의 전두엽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엔 오늘 하루 중 내가 잘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오늘은 외출을 했다. 국을 짜지 않게 끓였다. 같은 소소한 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하나만 적어보세요. 햇살이 따뜻했다. 딸이 전화했다와 같은 일상 속 감사는 뇌에 평온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내일의 소소한 계획을 적어보세요. 아침에 뜨거운 물 한 잔 마시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처럼 현실 가능한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 이정자님의 사례입니다. 이정자님은 78세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이젠 나도 끝났다. 나는 혼자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사람을 피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꼈고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건네준 영상 하나를 보고 그녀는 루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긍정 언어, 손가락 운동, 감사일기, 하루 목표 설정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3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60점에서 78점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며 다시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1. 나는 이미 75세인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뇌는 평생 동안 신경가소성을 유지합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질문 2. 걷기 운동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10분씩 3번, 실내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 3.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매일의 생각, 말, 행동이야말로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늙었어. 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뇌에게 이제 멈춰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성장하고 있어라는 말은 뇌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의 언어를 바꿔보세요. 뇌는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니TV 건강 100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